오늘의 주제는 중국입니다.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일단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고 수천 년 동안 굉장히 생생한 역사, 그 시기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그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리고 어떤 역사 많은 역사들이 그렇게 많은 역사와 전통들을 소유하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일관되게 쭉 지속되고 있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 초창기 시대의 중국의 과거가 지금 현재까지 쭉 연결되어 오고 있고, 특히나 무엇이 기록 문화가 다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기록 문화가 가장 중요한 귀중하게 여겨온 가치입니다. 글로써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기록해놓은 기록 문화고, 그리고 그들은 상고 치미를 즐겼고 우연히 어쩌다가 딱 발견을 했는데 전수되어서 내려온 고대의 유물들이 어마무시한 유물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물이 유통되고 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명문을 새겼고 그 명문으로 고대의 청동기들을 많이 발견했고, 특히나 기념물 그리고 어떠한 장례품, 유물들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마무시한 그때 그 중국의 역사와 시기와 그 시기에 나온 그러한 특이한 유품들과 유물과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 송나라입니다. 맨 처음 초창기 때 송나라는 무언가가 이렇게 땅은 굉장히 큰데 잘 잡혀있지 않던 그런 시기였는데, 과거의 문화유산을 세심하게 분류를 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12세기에 휘종 황제가 자신의 수장품을 모을 생각으로 사람을 파견했는데 14세기에서 11세기까지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인 안양의 유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많을 거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92년에 10권의 책을 막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한 화보집을 읽어보니까요, 황궁에서 사용되던 200점의 청동기랑 13점의 옥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옥이 주술품이라고, 우리나라도 막 옥 제품이 많이, 왕이나 어떤 귀족들의 물품에서 옥이 많이 발견된 거는 여러 나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옥의 영향력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장품의 정보가 많이 수록이 돼 있었고, 작업이 한동안 중단되고 원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12세기 말에는 옛날 유품과 골동품을 많이 연구를 했고, 1860년에 베이징 평화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었고, 중국은 서구의 외교관 이제 많이 문호를 개방하고 상인과 종교인들 많은 문호를 개방을 하였지만 여전히 중국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개방을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그러한 열린 마음은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에두아르 샤반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성각자였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번역한 번역자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고고학, 중국 프라이드 있잖아요. 연구에서 이 작품을 뺄 수 없어요. 이 작품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사마천의 사기가요, 서양의 헤로도토스의 저서에 버금갈 정도의 그러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반은 1908년에 다양한 문헌을 참고해서 현장 답사를 했는데요. 이때 입수한 불교 기념물을 굉장히 많이 발견했고, 장례 기념물, 그 시기 때 어마무시했던 권력을 갖고 있던 왕과 귀족들의 어떠한 그러한 장례 기념물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샤반이 1914년에는 위안스카이 총독 아들의 주치 빅토르 스칼렌이 모험을 찾는 시인이었습니다. 굉장히 막 모험을 하는 시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작가 오기스트랑 사진작가 장 라르티그랑 함께 같이 샤반의 행적을 밟았습니다. 그 사마천을 번역한 샤반의 행적을 밟아서 막 여러 작품을 읽고, 난징과 스촨성과 북부 지역에서 분포하는 거대한 고고학의 유적 목록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다 이렇게 막 탐구를 하는데, 산시성에서 117년에 죽은 곽거병이라는 사람의 장군의 묘를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 때 곽거병은 한나라의 국경을 공격해오던 흉노족을 5번이나 토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경 지역이랑 동투르케스탄이랑 티베트랑 몽골 이 지역에서도 고고학 모험을 막 이렇게 찾고, 요거 찾고 나서 또 이것도 찾고 계속 찾았는데, 목적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1889년에 영국의 선장이 호탄에서 불교 수사본을 구입을 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발견합니다. 러시아,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프랑스의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와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막 여러 수사본들을 읽었고 타클라마카 모래사막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식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고대 종교 흔적을 한번 찾았다 했잖아요. 각거병거 찾았잖아요. 묘를 여기 굉장히 많을 거야. 고대 종교 흔적을 찾자 하고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약간 그 이집트 피라미드 막 그거 막 유물 찾고 막 그렇게 지하묘 찾을 때 그런 분위기 생각나는데요. 북방아시아,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와 관련한 학문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종교의 어떤 유물을 찾다가 그래서 중국이 서구를 받아들였다 했잖아요. 받아들이고 여러 서구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호를 개방했어도 그걸 바로 수용하는 거는 쉽지가 않았는데 공화국 초기 때 1911년에 새로운 사상이 베이징에 막 들어왔습니다. 문호를 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스웨덴의 지질조사 소장이었는데요. 허난성의 안양현 근처에서 첫 화석 보관소를 딱 만들어가지고 점괘가 나타내는 문자가 새겨진 동물 뼈들을 보관했고 이 사람이 용의 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동물뼈 용의 뼈를 발견했고 유명 용골이었고 이거를 약재로 팔았고 그거는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고 만병통치약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용뼈가 발견돼서 그래서 또 여러 가지가 발견됐는데 한무더기에 채색 토기가 많이 발견된 거예요. 토기. 최초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발굴 요청서를 제출해서 여기서 중국의 고고학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간수성, 칭하이성, 몽골을 돌면서 중국의 북서부를 탐사를 막 하다가 2년 만에 큰 수확이 있었던 거예요. 50여 개가 넘는 원사랑 선사시대의 공동묘지랑 유적지를 대량으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헤치다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고대의 주요한 문명의 유적지들이 땅 파보니까 다 유적지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고분장식 벽돌과 부장품으로 만들어진 용조각상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중일 전쟁에 일었고 중국은 이렇게 고고학을 막 열어가다가 고고학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시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고학이 들어가게 되었고 49년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연구했던 연구기관과 도서관과 여러 그런 세워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47년에 중국 북부는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내전을 하고 있었고 아카데미 회원들이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리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리지는 과학원장 모러도 있었는데 모러는 공화국 부수장을 역임을 했고 1930년에 이 모러와 리지와 막 이런 사람들의 명성이 막 자자해지면서 마르크시즘을 그 지도 원리로 삼고 있었고 여전히 어떤 그들의 정책은 전쟁통에 폐쇄 정책을 막 이렇게 두고 있었고 이제 첫 번째 이 중국 문화입니다. 첫 번째 양사원 문화입니다. 양사원 문화는요 중국의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문화 양식이었고 최초의 신석기 유적지나 단순한 단일 문화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유적지를 포함한 문화를 양사원 문화라고 합니다. 1000개나 넘는 유적지를 포함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땅이 크니까 황허 중부 유역에 자리한 다양한 지역적인 면모를 보였고 양사원 문화는 공통적으로 채색된 토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토기 문화였고 1954년에서 57년까지 중국에 또 신석기 마을이 발견됩니다. 산시성 시안 인근에 반포 마을이 발견됐습니다. 소규모의 농업 공동체였고 농업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박물관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박물관에 그렇게 소장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반포 마을 주위에 또랑이 있었고 다 발견한 겁니다. 허난성의 다오춘 지상에서 세워진 최초의 공동주택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반포 마을에 보니까 항아리에다가 그 당시 때 묘를 어떻게 그렇게 뭐 공동묘지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할 그런 게 잘 안 돼 있을 때 항아리에 시체를 다 묻어두고 다 작은 시체들을 항아리 안에 넣어서 묻어두고 그 주위에서 여러 큰 성인의 묘들도 마을 인근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사원 문화는 확장이 돼서 마자야오 문화로 서쪽 외곽으로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3000년에서 1500년까지입니다.
마자야어도 화려한 묘지 문화, 채색 토기가 많이 발견됐고 묘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 죽고 4, 5세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지니고 이어왔는지, 어떻게 그들이 4, 5세기를 생각했는지를 묘지를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에 많이 발견된 토기에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 신의 모습, 그들이 신을 생각한 거,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신을 숭상했는지 신의 모습이 토기에 그려져 있었고, 부족장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북동부의 옥기 문화입니다. 옥기 문화는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창적이었고 홍산 문화라고 하는데요. 옥이 굉장히 단순한 액세서리, 굉장히 어떠한 귀족이나 왕의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고 주술품이었다 했습니다. 귀한 옥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옥을 넣고 막 염원하는 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염원하는 주술품이었고, 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은 같은 것도 많이 암장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옥기 문화, 홍산 문화 하면 옥기 문화인데 3800년에서 2700년까지 옥기 목걸이 다양한 모양 있잖아요. 구름 모양, 구멍 뚫린 원반 모양, 말발굽형, 거북이 모양, 날개가 활짝 펼친 새 문양이 나오게 됩니다. 새 문양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신체나 그 목걸이를, 옥 목걸이를 신체나 옷에 장식을 했고, 단순한 장식이 아닌 주술품이라 하였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 당시 때 수확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그러한 수확을 기원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당이 있었는데요, 복잡한 건축물이었고 테라코타의 원기둥을 받치고 있었고, 그러한 석조 건축물이었는데 흙으로 빚은 여신 대형 머리상이 사당에서 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가치는 거의 금에 준하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룽산 문화입니다. 룽산 문화는 2500년에서 1700년까지인데 수백여 개의 유적지들이 발견됐고, 룽산 문화에서 농업과 목축업이 막 발전을 했고, 기장과 밀과 기리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하고 돼지를 사육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소하고 양을 사육을 하기 시작했고, 냉경 주물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도구를 낫을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발전을 굉장히 낫으로 막 이렇게 파고 하면서 촉진 농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낫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다원커우 문화인데요. 4300년에서 2400년까지 가장 중요한 발견물들이, 다 중요한데요, 많이 발견됐는데, 북부에서 남부의 문화를 잇는 연결고리가 바로 다원커우였고, 묘지에는 특이한 게 위안니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의식이 사람 위안니를 다 뽑아놓은 거예요. 죽고 나서. 두개골을 변형한 묘골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부정품들이 많았고, 부정품이 많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정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넣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계급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계급 사회를 읽을 수 있고, 제물로 쓰인 동물 뼈를 제물로 썼습니다. 돼지 뼈가 많이 발견됐고, 옥 제품, 터키 옥, 짐승 뼈, 그리고 왕이나 어떤 귀족들의 어떤 귀한 물품을 코끼리 상아로 만든 이국적인 제품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문양이 그려진 거 보니까 새를 숭상한 새 모티프가 계속 나온 거 보니까 이 동물을 신으로 숭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렇게 어마무시한 문화, 고고학에서 여러 유물들과 어떤 묘지 문화와 여러 가지 유품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초창기가 양사호, 굉장히 큰 문화가 양사호 문화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합니다.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궁금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양사호 이전에는 뭔가 다른 거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양사호 이전 문화를 기장 문화를 하고요. 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화를 궁금해하고, 자신의 본질을 궁금해하고, 뿌리를 궁금해하고, 그런 게 바로 본질적인 어떤 문제고, 우주를 궁금해하고, 그런 맥락입니다. 기장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츠산에서 이 기장 문화를 막 이렇게 탐구를 하기 시작했고, 5500년에서 4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화유적이 발견이 되었는데, 기장 씨앗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장 문화 원산지가 항어 유역에서 재배된 곡식이었고, 돼지, 개 사육, 가장 오래된 집짐승 닭을 사육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장 문화 때 이미 닭을 사육을 했고, 북부의 중국의 특정적인 그런 관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중반입니다. 상나라한테 알려지지 않은 이웃 부족 국가인 주나라가 있었는데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인 새로운 시대로 재편을 하게 됩니다. 주나라가 패권을 잡고 나서 사회구조랑 경제 질서가 변화를 하게 되었고, 그런 어떠한 중앙정권과 문화에서 기술력이 쇄신이 되는 한편에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군주제가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는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북서부에서 일어난 한 부족 국가의 초창기에는 처음에 이럴 때 상나라한테 주나라 어딨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이 북서부에서 일어난 그냥 부족이에요. 거의 부족 국가였는데, 본거진 상시성에서 동쪽 세력으로 막 주나라가 확장을 해서 뻗어가더니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 했습니다. 주나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을 받았고, 상왕조를 얻고 시안 인근에 수도를 건설했고, 서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서주가 통치를 하게 됐고, 1050년부터 서주가 주나라에서 통치를 하게 됐는데, 산시성 일대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서주의 황제는 땅이 너무 큰 거예요. 땅이 너무 커갖고 새 영토를 봉신들한테 다 분배를 해갖고 통치권을 위임을 합니다. 황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 분배를 하고, 여기서는 금속 세공업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당시 때 771년에 왕조의 맥이 이제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고, 이때 이 주나라의 왕조들은 많은 청동기를, 이 당시 때 청동기 물품이 굉장히 많은 걸 몰래 비밀 창고에 다 숨겨놨습니다. 땅에 다 함정시켜 놓은 거예요. 시켜놓고 1976년에 주왕조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이 주왕조 때 이 라인이 굉장히 이제 황제 통치 시기를 하였잖아요. 이때 그렇게 주왕조 역사를 간직한 다양한 청동기가 고스란히 그대로 발견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창고에 숨겨놓은 거, 가장 오래된 청동기인 안양기법으로 만든 청동기는 주나라가 초창기 성나라가 나 주나라 있는지도 몰랐다 했잖아. 주나라가 굉장히 강할 때, 근데 이 주나라가 상나라한테 모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청동기들은 풍성해졌고, 동물 형태 장식 문양이 많이 나왔고요. 제사 때 제기가 주나라의 고유한 주조법 전통에 따랐고, 여러 가지 그렇게 생산품들이 많았고, 10세기 때부터 새 양식이 바로 따릿한 용 문양 많이 나왔고, 사람을 닮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 반인반수는 동물을 신격화해서 사람이 동물을 숭상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인반수의 모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테미즘을 읽을 수 있고요. 화려한 벼슬과 긴 꼬리 새를 숭상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러 그림의 문양이 옥기에도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나라 때부터 줄을 담거나 그렇게 막 술을 막 데우고 다른 데 쓴 용기를 썼는데, 이제 그거 안 쓰고 음식물을 담은 얇은 대화형 용기를 쓰기 시작했고, 색깔 달린 용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쓰는 악기들을 많이 썼는데,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 문양이 굉장히 신비하고 추상적인 게 많았고, 1990년에 발굴이 되었고, 산시성 구춘의 진나라의 제후묘와 상춘링의 강나라 제후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시신들이 온통 시신이 옥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주술품 이렇게 하세요, 사후에 이렇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라는 옥으로 막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왕실이 771년에 허난성 로양으로 천도를 했고, 새 통치를 할 때 동주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국 문화가. 근데 다시 새 문화가 시작될 때는 그 앞에 잡혀있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잘 안 잡히는 시기 때, 근데 그래도 본토 확장을 합니다. 국왕의 자리를 뺏으려는 봉건군주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서 공자가 편찬한 노나라의 역사서의 이름을 따서 춘추시대라고 이 시대를 불렀고, 주나라의 중앙 권력은 약화가 되었고, 봉건영주를 비롯한 제후들은 이를 해방할 수 있는 기회라 하여서 이때를 전국시대라 하여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제후국들은요, 작은 제후국들을 쭉쭉쭉쭉 다 흡수를 해버렸고, 제후들은 자신의 부를 척도로 경쟁을 하였고, 고대 때부터 옛날 때부터 내려온 제사 의식들, 막 그렇게 굉장히 제사를 막 악기도 하고 막 그렇게 옥제품 여러 가지 막 크게 하던 의식들을 거의 이렇게 어떤 그런 의식들이 조금 간소화되었고요. 제후국이 요새를 강화한 성곽도시를 건설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공방과 장인 집단을 소유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막 교류가 촉진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리가 잡히니까 철학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철학적,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다양한 학파